다들 즐거운 일주일 보냈어요? 이 앞 시간에 이제 그 뭐 기본적인 토폴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모델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할게요. 음, 모델링. 오케이. 후디니에서 모델링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내 생각에 후디니를 공부를 하려면 그 이것저것 다른 툴들도 좀 만져봤을 텐데 다른 툴도 만져봤어요? 상원 씨는 무슨 툴 만져봤다 그랬지? 어, 오케이. 오건 씨는 목소리가 안 들리네. 수민 씨는 무슨 툴 다뤄봤다 그랬지? 들려요? 그러면 라이노는 모델링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프로파일 커브를 그린 다음에 그거를 거의 스킨 하듯이 하거나 뭐 불린도 하나? 아 들려요. 뭐 무슨 툴 다뤄봤어요? 소연 씨는? 서윤 씨? 잠시만. 서윤. 뭐 해봤어요? 어 재희 씨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모델링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델링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잘 나가면서 모델 빌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붙여가면서 우리 실제 조소 미술 미대에서도 붙여서 만드는 거 붙여서 만든다는 거는 뭐 용접을 할 수도 있고 찰흙 같은 어떤 진흙을 붙여서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화강석 같은 암석을 정으로 쳐서 조각 깎아낼 수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델링이라는 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모델링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후디니에서 그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거는 되게 그 뭐랄까 후디니가 예전에 만들어질 때 그 폴리곤 모델링에 의해서 만들어진 툴은 아닌데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 모델링이 되게 그 편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후디니 아티스트를 뭐 모델링 하는 걸 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모델링 그러니까 후디니 기본을 배우는데 모델러가 후디니를 배우지는 않는다고. 아마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 텐데 내 생각에 시네마 4D로 캐릭터 디자인 하는 그거 본 적 있어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캐릭터 디자인은 리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깅에 강한 마야스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이프라인 프로세스에서 모델링, 텍처링 뭐 다 해서 리깅까지 캐릭터 관련된 거라면 거의 마야스지. C4D는 안 쓴다고. C4D는 보통 이제 모션 그래픽이나 그런 거에 많이 쓰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블렌더도 마찬가지고 블렌더는 좀 올라운더 프로그램이니까 각각의 장점이 있겠는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 캐릭터 디자인이나 모델링 뭐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이나 오가닉 디자인 오가닉 모델링 하는데 후디니를 써서 무슨 학원에서 후디니로 모델링 해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후디니에서 좀 모델링을 한다고 아무튼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뭘 하는 거냐면 이제 디포메이션 형태를 디포밍 하는 거.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포밍을 하는 게 있을 테고. 한 5분만 좀 기다려줘. 5분만. 내 가족이 지금 나갔다 들어왔는데 내 저기 인사 좀 하고 왔어요. 내 와서 잠깐 5분만 기다려줘 봐. 아빠 수업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디니에서의 모델링은 디포메이션 또는 복제 또는 뭐 복제가 모든 걸 포함하긴 하지만 뭐 카피한다든지 뭐 레퍼런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복제한다든지 그런 거를 이용해서 모델링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말을 하자면 말하자면 복제를 따져보면 우리가 이 포인트를 이렇게 원점에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 오케이. 화면 공유를 안 했네. 저거요. 후디니 3번. 오케이. 보이죠? 자, 그러면 화면에다가 내가 지금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포인트를 이 노드 상에서 플러스 아이콘이 되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3개가 생겼는데, 이게 포인트 3개가 생겼다고. 012로. 이건 뭐 이합 시간에 했으니까 이해를 할 테고, 대신 얘가 포지션을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2만큼 이렇게 하면 포인트가 이렇게 플러스 x축으로 0, 1, 2 이게 3개가 만들어진다고요. 보면 이렇게
012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 동일한 오브젝트를 이제 얘를 복사를 하면 얘를 이제 copy라는 copy and duplicate DUPL duplicate를 하면 얘를 x축을 1만큼 3번 복사를 하면 또 얘랑 얘랑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이렇게 add solve로 그냥 포인트 3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모델링을 이렇게 복제를 해도 된다고요. 얘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그 특정한 모델링을 그러면 여기다가 이 add solve 안에 보면 폴리곤이라는 거를 해서 0, 1, 2, 0번, 1번, 2번을 연결하면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도 탭키 눌러서 add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폴리곤에서 0, 1, 2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라인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기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 자체에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탭에서 폴리곤에서 라인을 만드는 것처럼 얘는 포인트 데이터가 없지만 여기서 012를 입력하면 이 라인이 만들어진다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A하고 N은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렇게 add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드 하나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노드는 add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아니면 라인이란 노드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 x축으로 이게 디렉션이 1, 0, 0이면 x축을 의미하고 length가 지금 하나 둘이니까 2m 후디니에서 여기 있는 거리를 나타내는 기본 유닛 단위는 1m예요. 1이 의미하는 건 1m예요. 1cm가 아니라 그 마야 같은 경우는 1cm라고요. 그래서 마야에서 데이터 후디니로 가져오면 0.01 해줘야 돼 곱하기를. 수치 단위가 틀리니까 내가 시네마 4D에서 데이터를 한 번도 가져온 적은 없는데 안 쓰니까 시네마 4D에서 관계돼서 일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름 쪽에서 영화 쪽에서는 C4D 안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라인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랑 똑같은 길이의 얘가 되는데 대신 얘는 포인트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하면 012가 된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x축 방향에 포인트가 3개고 길이가 2m인 라인을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세 가지 방법을 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런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장단점이 뭔지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왜 그런지. 후디니 공부 좀 해본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다양한 이런 방법이 존재를 할까 이거지 내 말은. 그래서 봐 후디니 좀 한 친구도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제이씨 좀 후디니 좀 하지 않았나? 아닌가? 누가 후디니 했다고 그랬는데 오건 씨 하지 않았어요? 저 그냥 한 달 정도 만져본 게 다예요. 수민 씨는 네, 저도 한 달? 안 걸린 정도. 그러면 이렇게 그냥 봤을 때 왜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수정이 용이해서 오, 그
좋은 대답인데. 이제 수정이 용이하다라는 거는 그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계기판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공조 장치 버튼도 있고 터치 스크린 막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뭐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 인공지능 자동차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자동차는 좀 너무 추우면 좀 히터 좀 틀어야 되고 뭐 좌측 깜빡이도 켜야 되고 우측 깜빡이 켜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 개가 이렇게 다르게 있는 이유는 말하자면 사용자가 좀 더 컨트롤하기 위해서 방금 수정하기 쉽게라고 이야기했는데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컨트롤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이 Y축을 여기에 있는 Y축만 그 Y축의 좌표가 지금 포인트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0 Z, G축으로 0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얘를 만약에 내가 Y축을 1만큼 3 모양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A의 Y축의 크기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줘요? 얘는 이 자체가 하나의 연속성만 있는 걸 있고 다 백워드 할 수 있는 백워드를 하려면 아마 사인 코사인 같은 주기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 주기가 있는 말하자면 코사인 사인은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만큼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했을 때 360도 그러니까 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거고 말하자면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말하자면 포인트를 에딧 해가지고 트랜스레 Y축으로 1만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아예 포인트를 위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도 솔직히 중간에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라인 하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스텔 라인이야.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이것처럼 에딧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는 오리지널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일만 하면 되지만 얘네들은 그런 컨트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툴에서 모델링 하듯이 포인트를 직접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드가 이렇게 많으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 카피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만 한 개수만 더 늘리고 싶으면 얘만 늘리면 된다고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그리고 이 에드에서 016을 안 하고 모든 포인트를 하면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렇게 두 개, 세 개 내가 얼마든지 포인트 개수만 바꾸면 라인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대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수치를 만약에 3m로 하고 포인트를 4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뭐 내가 원하는 데 수정해 주려면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이제 매뉴얼로 포인트나 아니면 라인이나 면을 수정할 수 있는 툴을 쓰는 거 에딧 툴이라는 게 있는데 당장 에딧 툴은 내가 그냥 쓰는 거 보여주는 거고 이거 쓰는 거는 좀 추후에 알려줄게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워크플로우라고 할 수 있는데 워크플로우마다 다 다른 응용점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한글말 보면 처음에 배우기 쉬운데 안에 들어가면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면 뉘앙스가 다르고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가 많고
뭐 그런 거 많다 그러잖아 한국말이. 알파벳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음 모음 그거는 몇 개밖에 안 돼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의미 뜻을 의미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후디도 마찬가지예요. 노드나 그런 흐름은 간단한데 이게 여러 개가 조합되면서 여러 가지 역할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어떤 모호한 안개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다가 어느 순간 탁 밝아지는 후디니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카피 같은 경우에는 카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또 응용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라인 아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탭키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히스토리에 아까 내가 라인 만들어 놓은 게 쇼컷이 뜨는데 이걸 다시 누르면 이거를 또 만들 수 있어요. 탭키 누르고 타이핑을 할 수도 있지만 탭키 누르고 그냥 여기 아까 노드 5개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다시 콜함이 이렇게 나오는데 디폴트 라인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만약에 그리고 디렉션은 보통 1이 의미하는 게 그쪽 방향 벡터를 의미하거든요. X축 방향 벡터. 그래서 애는 2가 되면 이게 벡터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방향 만들어낼 때는 이 디렉션이라는 게 방향 벡터인데 항상 2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벡터의 합이 1이어야지 정확하게 디렉션을 알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이 길이 조절해 가지고 벡터 할 수도 있어요. 이 방향 벡터하고 이 각도로 치환할 수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벡터하고 벡터 방향을 알면 각도하고 방향을 알면 길이 같은 거 뭐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디렉션이니까 내가 x축으로 해주면 x에 1, 0, y하고 g를 0으로 하면 x축의 방향이죠. 이렇게 이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아까 복제할 수 있는 그 노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모델링에서 듀플리케이트 복사하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카피가 디폴트 값이 2번 복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하나 더 복제하는 거라서 디폴트가 2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10이라고 두면 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디폴트가 포인트가 2개니까 복사를 10번 하면 20개의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20개의 포인트가 만들어졌는데 0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19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보면 복제되어 있다고. 이 A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사할 때 각도까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사를 했는데 이 원점 기준으로 특정한 각도만큼 할 수 있어서 360도 나누기 10을 하면 뭔 뜻이에요? 포인트 넘버가 10개니까 10개를 360도 나누기 10도 하면 몇 도씩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36도씩 돌아가면 정확하게 360도를 다 커버하는 얘가 만들어지고 내가 만약에 한 30개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360 나누기 30을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트랜슬레이트로 0.2 정도 Y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계단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 패턴으로 복사를 했으니까. 스파이럴 같은 경우에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왜 내가 30개를 복사를 하는데 Y축으로는 0.2 20cm죠. 20cm. 그리고 로테이션은 이제 회전은 360도를 이제 30으로 나누니까 각도가 얼마가 돼요? 12도가 되죠. 12도만큼 하나씩 돌아가니까 얘네들이 한 바퀴 돌 때는 얘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이거는 30도가 아니라 뭐 15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돌아가죠. 왜냐면 너무 가파르니까 안 되겠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복제를 하면서 하는 게 되거든요. 또 이제 하나 더
여기 보면 후디니 보면 어, 테스트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는데 탭키 눌러서 TEST 테스트하면 테스트 지오메트리 여러 가지 테스트 지오메트리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돼지머리 피그헤드라는 애를 이렇게 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냥 텍스처까지 완성되어 있는 돼지머리가 뜨거든요. 이제 모델링 할 때 아까 내가 레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레퍼런스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그리드라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리드를 만들었어. 그리드는 그냥 우리 여타 툴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그리드예요. 이 그리드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마우스 가운데부터 내가 화면을 좀 어둡게 해놨는데 약간 밝게 너무 밝네. 이렇게 그리드 해가지고 그리드를 만들었는데 마우스 인포메이션을 보면 포인트가 100개고 프리미티가 81개, 81개. 왜냐면 이 박스 큐브 박스가 81개란 뜻이에요. 볼틱스는 더 많을 테고 폴리곤은 81개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내가 로우하고 칼럼을 약간 좀 줄여가지고 3x3 339 9개로 좀 줄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카피를 하면 카피 투 포인트라는 노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를 돼지를 이 그리드에 있는 포인트에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말하자면 후디니에서 모델링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좀 그런데 얘를 스피어로 바꿔서 스피어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드에다가 이건 그리드다 안 하고 스캐터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이 그리드 위에다가 내가 랜덤으로 포인터를 스캐터링하고 약간 얘를 랜덤하게 배치를 시킨 다음에 이 그리드 크기도 30으로 넓히고 얘를 만약에 커피를 복사하면 이런 식의 좀 랜덤한 형태가 나와요. 말하자면 피그 헤드를 하면 뭐 피그 헤드가 너무 피그 헤드가 이렇게 많이 복사가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내가 이 후디니 원원 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한다는 게 이거였잖아요. 어트리뷰트 다루는 거 내가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트리뷰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도 컨트롤 가능해요. 2, 뭐 이런 식으로 2, 3 이런 식으로 랜드 피티넘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이렇게 포인트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모델링을 해요. 후디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지금 현재 몇 개예요? 지금 1000개인데 10,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됐는데 내가 좀 줄여볼게요. 자, 폰트가 늘어나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났고 만약에 더 심한 게다 더 빽빽해지겠죠. 심한 게 집어넣으니까 지금 약간 컴퓨터가 좀 요동을 치는데 60 by 60로 하면 밀도를 약간 높여주면 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후디니에서 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기 가면 이제 데이터에 패킹 앤 인스턴스 이제 팩 앤 인스턴스가 있는데 팩 앤 인스턴스를 하면 얘네들이 메모리를 통해서 인스턴스 즉 복제화되기 때문에 훨씬 데이터가 작아져요. 패킹을 하게 되면 46 패킹 안 하면 되게 커지고 메모리에
방금 전에 이게 한 100메가 넘을 수도 있어요. 400메가죠. 447메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메모리를 다 쓴다면 400메가가 되는 거지만 방금 전에 메모리에서 이 데이터를 공유하면 46메가밖에 안 돼요. 말하자면 후디니에서는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인스턴스를, 그러니까 패킹을 한다는 개념으로 인스턴스를 압축해서 패킹해가지고 복사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이게 이제 그 포인트를 연결해서 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포인트 땡기듯이 일일이 땡겨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카피해가지고 이런 디플리케이트 하는 식으로 복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세컨더리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왜 세컨더리 데이터는 그냥 포인트 인포메이션이에요. 가져와서 그냥 인스턴스를 만드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고, 인스턴스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기 스타워즈 봤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워즈에 나오는 드론들이 그 하얀색 그 뭐예요? 그 좀 다스베이더 쫄개들 있잖아요. 그 얘가 복제 드론이잖아요. 드로이드라고 해야 되나? 복제 인간이잖아요. 뭐 말하자면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제 인간인데 그 말하자면 그 도장 찍듯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팥박이 같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제 메모리를 공유함으로써 이제 훨씬 데이터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정적이기도 한데, 후디니는 현재 시간, 지금 현재 여기 타임 프레임에 있는 게 현재 시간이거든요. 여기 시간, 현재 시간에서 시간 기준이 이게, 이 시간에서 내가 시간 관련된 어떤 애니메이션을 해주지 않으면 내 프레임이 가더라도 똑같이 존재한다고 이게. 근데 모델링을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가 또 있거든요. 모델링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피어라는 노드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고, 얘를 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가 오른쪽으로 하나씩 이게 복사되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합시다. 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카피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x축으로 1만큼, 아니지, x축으로 그렇지 0.2만큼, 0.5만큼, 1만큼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프레임에서 이렇게 복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1프레임에서는 내가 키를 한번 잡아볼게요. 1프레임에서는 1이고 24프레임에서는 24야. 24번. 그러면 얘가 애니메이션을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사한다는 개념을,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키를 잡아주면 시간이 24프레임 갈 동안 얘가 이 값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모델링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후디니 특징에 보면 프로시주얼 모델링이라고 개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모델링 자체가 애니메이션이다. 이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모델링. 그러니까 모델링을 이렇게 했는데 애니메이션하고 모델링을 동시에 연동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어를 이렇게 카피를 한 거라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스피어를 똑같이 만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솔버라는 개념을 해서, 솔버라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솔버는 이제 시뮬레이션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현재 프레임하고 이전 프레임, 그러니까 현재하고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과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데이터가 프리비어스 프레임이 이렇게 피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반드시 따라해서 뭐 그렇게 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이 프레임에서 프리비어스 프레임이 있고 얘가 현재 프레임인데 여기다가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트랜스폼을 1만큼 해요. 그러면 얘하고 비교했을 때 이만큼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질을 해. 이렇게 솔직히 자기 자신이 복제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오케이. 이게 아니라 트랜스폼이 아니라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가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이거는 시뮬레이션으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이 애니메이션 준 게 아니라 얘는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내에서 이 프리비어스 프레임, 과거의 프레임 데이터를 하나 옮기고 현재 프레임하고 뭐지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엄청나게 많은 좀 이펙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시간 차원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스택이 된다는 거거든요. 원래 애니메이션은 과거의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어느 툴에서도 이걸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얘는 가능하다고. 왜냐면 메모리상에 그걸 올려서. 이거는 단순히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한다는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후디니에서는 이런 식으로 트레디셔널하게 이런 식으로 복사하는 애 키를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얘가 좀 돼요? 후디니에서 그 모델링하고 그런 개념 자체가? 지금 내가 아주 간단하게 스피어 뭐 이런 걸 했지만 훨씬 더 복잡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궁금한 거 여기서 뭐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좀 해봐요. 저 죄송한데 그 솔버 부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요?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게 흐름이 솔버 인풋으로 스페어를 받고 솔버에 들어가면 그 스페어가 이동을 하고 그럼 오른쪽에 들어오는 이 인풋은 현재 원래 있던 현재 프레임 데이터. 아, 음, 이거는 연습을 해보면 되고. 자 일단 질문이 없으면 디포메이션으로 넘어가자고요. 디포메이션. 아까 내가 디포메이션도 하나의 그거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복제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사. 그리고 공장에서 도장으로 찍어내듯이 땅땅땅땅 찍어내는.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 약간 좀 폴리곤을 좀 댄스하게 좀 한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디포메이션 툴은 이제 마운틴 툴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노드만 갖다 집어넣으면 노이즈가 적용돼서 이렇게 디포메이션이 돼요. 이게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벡터 어트리뷰트 뭐 벡터 포지션 어트리뷰트 네임은 p cd도 되나? cd로 하면 이제 컬러 포인트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p는 포지션 데이터. 그러니까 디포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노이즈 밸류는 오퍼레이션에 이게 add, 뭐 subtract, 그 마이너스 형태가 되는 거고 노이즈 값이. 멀티플라이는 완전히 찌그러지는 거고.
add 하면 원래 스피어에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줘서 포지션의 위치 정보에 노이즈를 줘가지고, 원래 스피어는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이죠? 규칙적이고, 왜? 규칙적인 그 스피어 위치에 존재하니까. 하지만 여기다가 마운팅 같은 노이즈를 주면 이런 식으로 값이 변형이 되면서, 이제 저 노이즈는 무슨 노이즈냐면 리니어 펑션, 리니어 함수에서 만들어진 노이즈예요. 저게 후디니에서의 노이즈 펑션들은 다 리니어 펑션이거든요. 혹시 리니어 펑션이 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선형함수. 선형함수를 뭘로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가장 기억하는 이제 그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선형함수잖아요. 말하자면 걔네들은 값은 패턴이 있어요. 말하자면 노이즈에는 진짜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있고,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랜덤한 커브로 그려내는 거고, 이 리니어 함수에서 만들어내는 선형은 부드러운 커브일 수도 있고, 뭐 좀 커브 자체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야. 사인 함수 같은 경우도 그 주기 같은 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크기가 주기적이잖아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죠? 다 연결이 돼 있고. 근데 그 노이즈 선형 함수와 반대는 이제 노이즈 함수나 랜덤 함수. 근데 랜덤 함수는 선형 함수에 가깝고, 이제 노이즈 함수 같은 경우는 화이트 노이즈, 지지직거리는 그런 노이즈는 보통 비주얼 이펙트에서 쓰지 않거든요. 물론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이즈들이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일한 노이즈 패턴을 여기다가 라인을 만들어서 라인을 x축으로, 왜냐면 얘는 y축하고 관계된 거니까. 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대신 랭스 그대로 두고 포인트를 한 100개를 하면 여기에는 솔직히 라인은 적용 안 되고 그리드밖에 적용 안 되니까 내가 그리드로 연결할게요. 그리드가 있다고 치자고. 이제 이 그리드가 넙스야. 넙스 그리드야. 넙스 그리드고, 사이즈가 좀 디테일을 좀 내가 줄게요. 60 by 60. 자, 됐죠? 그러면 내가 얘를 카브를 연결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익스트랙을 하면 커브를, 이거 보이죠? 이게 원래는 이 메쉬인데 내가 여기서 이제 카빙 잘라내기를 한 거지. 그러면 이 커브가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수학 시간에 봤던 1차 함수 애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 값은 앞뒤가 그냥 연결된다는 거지. 랜덤, 얘 끝하고 뒤쪽에다가, 그러니까 다음 패턴이 연결되는 부분에다 연결하면 얘가 딱 붙는다는 거지. 일자가 딱 된다는 거지. 데이터의 연속성이 있으면. 왜? 이 데이터의 연속성은 뭘로 기준이 되냐면 이거거든. 0, 1, 2, 3, 4, 5. 여기 포인트 넘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마운틴에 이 포인트 넘버가 있다고. 이 포인트 넘버가 0, 1, 2, 3, 4로 유지가 되면 이렇게 선형 함수로 잘랐을 때도 항상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를 유지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혹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디니에서 이렇게 디포메이션 할 때, 이 커브를 디포메이션 하든 면을 디포메이션 할 때 리니어 펑션,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그 패턴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디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디포메이션. A축 부분 값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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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 가능하다고? 이것도 이제 이거 물론 이것도 이 애도 이제 노이즈를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애니메이션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도 시킬 수 있는 거지. 근데 애니메이션 시켰을 때 절대 튀지 않는다. 랜덤하게 틱틱거리지 않는다. 왜? 선형함수니까. 값이 연결되어 있는 한 꼬이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후디니에서 모델링을 1차원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꺼놓으면 1차원적인 거지만 만약에 애니메이션 옵션을 켜면 바로 애니메이션 된다. 모델링이 애니메이션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후디니가 모션 그래픽 같은 거 되게 만들기 편해요. C4D 쓰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아마 C4D는 뭐 여러 가지 툴들 플러그인 그걸 도와주는 뭐 에셋 툴 그런 게 많아가지고 상당히 편하다고 들었는데 후디니도 얼마든지 그 응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툴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근데 그 선형함수라는 게 1차 함수, 직선함수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뭐 1차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1차, 2차 선형 함수에 1, 2차 함수가 포함돼요. 포함이 돼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왜요? 저는 뭐요? 1차, 네, 직선함수가 약간 1차 함수로 알고 있었어가지고 다시 아니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다니까요. 일직선이 될 수, 1차 함수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건 작은 의미고 이거는 더 큰 의미다. 리니어 함수는 데이터가 연결돼 있다는 거지. 그게 1차든 2차든 그런 상관이 없다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뭔가 값을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 때 랜덤 해가지고 숫자 0을 이렇게 입력하면 이 랜덤한 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값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쓰는 이 값이라고. 이거는 노이즈 타입이 심플렉스 노이즈인데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함수에서 노이즈 함수가 값을 뭘 쓰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모든 함수는 헬프 브라우저에서 가서 내가 노이즈 해가지고 오픈 브라켓 클로즈 브라켓 하면 이 노이즈가 왜 안 나오지? 노이즈는 말하자면 그냥 S 노이즈. 오 죽이는데? 저거는 기본인데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후디. 노이즈 맥스 펑션에 보면 이제 이 노이즈의 플로트 포지션? 노이즈 POS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노이즈 함수에 노이즈 벡터? 백스 펑션에 얘가 있다고 일단 해봅시다. 노이즈 함수를 일단 한번 봅시다. 노이즈가 뭐가 있나? 노이즈 앤
노이즈 앤 랜덤니스에 보면 노이즈가 이 함수가 있을 테고 O 노이즈, 오리지널 폴 노이즈, W 노이즈, S 노이즈, A 노이즈 뭐 이런 식으로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랜덤 넘버도 있을 테고 말하자면 이런 식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뭘 하려고 보냐면 여기서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한 건데 내가 노이즈를 콜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안 되니까 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보니까 벡터 데이터가 있는 것 같으니까 벡터가 없고 그러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다가 attribute create를 해서 아니 attribute range를 해가지고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냥 내가 여기다가 p.y 컴포넌트에다가 이렇게 0을 하면 내가 p.y 대문자 이건 포지션 y 컴포넌트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y가 다 0으로 취환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0을 하고 아니라 2를 입력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 아까 내가 자 여기 보면 노이즈에 보면 노이즈라는 것도 있고 오 노이즈, 더블 노이즈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맥스에다가 1이 아니라 만약에 오 노이즈라고 있다고 치자고요. 오 노이즈를 넣으면 여기 보면 벡터 포지션이 여기 값에 플로트 밸류로 오 노이즈 벡터 포지션이잖아요. 벡터 포지션이니까 벡터 데이터가 가만있어 봐. at 그 벡터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벡터를 넣는다는 at p 포지션도 벡터니까 이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에러는 안 나. 포지션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노이즈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보통 오 노이즈란 말이에요. y에다가 내가 넣었어. 그게 얘가 바뀐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 노이즈 패턴이 이런 식으로 오 노이즈라는 거 썼는데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이제 O 노이즈도 있고 S 노이즈도 있잖아요. S 노이즈. 약간 패턴이 다 다르고. 그냥 노이즈도 아까 있었으니까 그냥 노이즈는 이거고. 말하자면 다 모든 애들이 다 부드럽게 연결되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리니어 펑션. 그리고 데이터의 패턴이 이렇게 보면 그냥 웨이브 아까 내가 카빙 해가지고 잘라서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요.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디포메이션 하는 것도 후디니에서 모델링하고 하는 거다.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여기서 내가 좀 이야기해주면 이 솔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만드냐면 여기 그 후디니 사이트에 보면 여기 지금 용암 지형 이거 만든 거 보이죠? 여기 이 모형을 얘를 만들 때 용암이 흘러내리는 듯한 모델링을 한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용암은 흘러내리면서 굳으니까 얘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다가 스피어를 넣고 스피어를 굴려 여기다. 이거 굴러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흘렀으니까 자국이 있을 거 아니야. 스네일 같은 게 뭐 달팽이가 지나가면 자국이 남는 것처럼 그 자국이 흐르는 부분에만
그쪽에 노멀 디렉션을 이용해가지고 이 지형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게 디포메이션이 되게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암이 흘러간 자국을 만들 수 있거든. 얘는 그게 아직 안 됐는데, 그런 이펙트가 안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암이 흘러가는데 여기 흘러가는 자국의 자리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딱 늘어지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친구 중에서 특별하게 거기까지 여기는 그렇게 한 거지. 모든 형태가 다 그렇게 돼 있지만 이쪽은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놨다고. 용암 이쪽 부분은 약간 뭔가 흘러간 듯한 느낌을. 이것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지형 자체가 너무 흘러내리는 느낌이 전혀 안 나고 그냥 노이즈가 그냥 그 X, Y, Z, G축 탑다운으로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흘러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고. 후딘에서 모델링 하는 거는 그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얘를 한번 보여줄게요. 후디니에서 모델링 하면 딱 알겠지만 거의 뭐 다른 데서 이제 모델링에서 좀 높은 단계는 이제 볼륨 모델링 하는 거지. 볼륨으로. 이것도 볼륨으로 모델링 한 거예요. VDB. 폴리곤으로 이건 못해. 볼륨으로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가만 있어봐. 내가 데모 9 라바슨 마스터 이거 맞나? 줄라이 준 오케이. 이 파일에 내가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본적인 목표가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 지형을 만들자. 그러니까 용암 그렇게 디포메이션을 하자. 그거를 만든 거고. 만약에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 랜더락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리드가 이렇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리드인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형태를 모델링 한 다음에 마스크 좀 그려주고 컬러 집어넣고 이렇게 메쉬 이런 식으로 노이즈 좀 주고 이렇게 다시 리메쉬 다시 노이즈 주고 다시 리메쉬 이렇게 하면 약간 굴곡이진 형태의 모델링 하는 거 어떻게 순수하게 그냥 노이즈만 줘가지고 주는데 이렇게만 하면 이제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뭔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준 거라고 이거 너무 이렇게 이게 그런 벡터를 만든 거라고 방향 벡터 이렇게 뭔가 흘러가는 느낌 나죠? 내가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애를 가지고 여기서 시뮬레이션 했다고. 시뮬레이션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시뮬레이션 하면 애를 이런 식으로 디포메이션 시킬 수 있다고. 흘러내리는 거 보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이제 이런 지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내리게 내가 했으니까. 왜 그냥 랜덤하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용암이 흘러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물론 이것도 마스킹을 해가지고 좀 특정 디테일한 부분만 이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좀 그게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영암 지형이 약간 찌그러지는 그런 느낌을 중에서 이렇게 만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얘는 방금 전에 내가 한 거고 이렇게 그러면 약간 좀 그 단순하게 밋밋한 그냥 모델링은 아까 이거였다고 색깔 빼고 이거 이런 식의 모델이 있지만 훨씬 더 암석 자체가 약간 찌그러지고 좀 그런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후디니에서 이런 식으로 노이즈 패턴이나 아니면 익스프레션이나 아니 아까 막 그거는 기본이고 그런 걸 사용해 가지고 모델링을 한다. 좀 이거 보니까 이해가 되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그 후디니에서는 네. 그 아까 이제 선형 함수를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선형함수라는 거지. 네네네. 그걸 이용한다는 개념이 예. 저렇게 지형을 만들고 리메시를 했었을 때 그러면 좀 찢어지는 메시가 찢어지는 거는 없나요? 그런 오류들? 그런 거 뭐 부드럽게 다 펴줘야죠.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기 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꼬일 수도 있잖아요.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이제 VDB 같은 볼륨 데이터로 이렇게 펴주는 거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폴리곤을 그냥 렌더링 이렇게 해버리면 꼬이는 게 보이지만 이걸 볼륨으로 컨버팅 해버리면 그런 걸 오류를 줄일 수 있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요. 되게 간단한 것들만 해가지고 뭐 그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쉬운 것들이라. 아, 그리고 유튜브에 그 저번 주에 그 강의들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풀려 있거든요. 그 1주차, 아 2주차. 내가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네. 아 카톡으로 다시 한번 알려줘봐요. 그때 네, 확인하고 해줄게요. 내가 네. 집을 떠나 있어가지고 출장 가가지고 아무튼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요. 그래도 5분은 계속 나오네. 출석 체크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가만있어 봐. 출석을 그래도 체크를 해야지. 신재위 안 할라 그랬는데 해야 되겠더라고. 이수민 박사. 오케이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은 네. 네, 아무튼 저기 즐거운 주말 되고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질문해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이럴 기회에 또 질문하면 좋잖아요. 이것저것 하다가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내가 뭐 못해주면 못하는 거고 공부하면서 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다 꾸준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였는데 그래 앞으로 좋아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였는데 뭐든 뭐 상관 있겠어요? 그죠? 아무튼 저기 이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